네, 응원하는 팀은 달라도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최강 엘롭기 2026 시즌 첫 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WBC 도쿄 1라운드 그리고 이제 미국 본선 라운드 진출했던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시범 경기가 또 시작을 했잖아요. 또 최강 엘롭기라는 제목에 맞게 LG, 롯데, 기아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즌 전망까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야구를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WBC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왜 어떤 선수들은 유독 더 눈에 들어오는지 또 어떤 경기는 또 아쉽게 느껴졌는지 그런 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같이 송아나님께 여쭤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BC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기도 했고 한편으로 이제 마무리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뭐 2023년 대회, 17년 대회, 13년 대회가 다 아쉽게 다 탈락하면서 끝났던 대회였거든요. 또 오랜만에 그 미국 무대까지 나가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을 봤다는 거에서는 그래도 좀 기뻤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WBC 보면서 솔직히 만감이 너무 교차했어요. 1라운드 통과했을 때는 솔직히 잘한 것 같은 기대감이 계속 들었는데 또 8강 도미니카전은 너무 크게 져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럴 때는 대표팀을 잘한 팀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한계를 보여준 팀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네 경기 다 보셨어요? 혹시 WBC? 저는 경기는 다 보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요약 정리로 한 것만으로도 쇼츠로만 봤어요. 아, 그래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오랜만에 1차전을 승리를 했습니다. 이전의 대회에서는 특히 지난 대회에서는 23년 대회에서는 호주와 1차전이었어요. 우리랑 끝장전을 이번엔 펼쳤던 호주랑 1차전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호주를 좀 얕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 그때 선발 투수를 나갔는데 졌어요. 8대7로. 근데 거기에서 뭐 지금 좀 언급하기 힘든 그런 좀 실수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차전 약간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대표팀에 있었고 더군다나 그 대표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투수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팀의 투수들이 상당히 부상으로 많이 빠졌어요. 지난 시즌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성의 원태인이라던가 한화의 문동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WBC는 혹시 주윤아나 그거 아세요? 부모 중에 한 분의 국적만 따라가면은 그 대표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 실제로 혼혈 한국인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한국계 미국인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라일리 오브라이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싱커만 160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속구 투수여서 마무리 투수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이 선수마저도 훈련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자들은 김하성 선수, 뭐 송성문 선수 이런 선수들도 못 오게 되고 굉장히 좀 이거 우리 지금 멤버 괜찮나? 어떻게 해야 되지? 붙을 수 있나 제대로? 일본하고 하면 어떻게 되지?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제 팀을 만들어서 체코전을 1차전을 이제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야구에서 체코는 뭐 그렇게 막 강팀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유럽 국가들이 원래도 야구를 많이 하지 않는 데다가 그 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이제 핏줄이 한쪽만 있으면은 또 대표팀에 합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도 거의 없을 정도고 막 이렇게 체코전 보면 자막 나오던데 다 투잡 전부 다. 실제 막 야구협회 직원이 대표팀 선수이기도 하고 막 소방관 있고 뭐 난리도 아니어서 지면 이상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프로 선수잖아요. 이상한 경기였는데 다행히 그때 아마 1회부터 문보경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면서 완전히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그 미국에 뛰고 있는 한국계 선수들 중에 이제 저마이 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셰이 위티컴 이런 선수들이 또 그날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면서 뭐 실제로 한국인 어머니들이 응원을 가기도 했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생각보다는 쉽게 빠르게 그럼에도 사실 4점을 준 거는 좀 아쉽긴 했지만 콜드 게임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1승을
아주 가볍게 좀 시작하는 그런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체코전이 이겼을 때 그냥 첫 경기 이겨서 좋다, 마냥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왜 야구에서는 첫 경기 승리를 그렇게 중요한 관점 포인트로 보는 건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또 야구뿐만이 아니라 올해 또 이제 축구 월드컵도 있잖아요. 이런 조별 리그 예선을 하면은 보통 3경기, 많으면 4경기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너무도 당연히 첫 경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첫 경기를 이겨야지 팀 분위기도 오르고 나중에 또 경우의 수를 따질 때도 훨씬 유리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첫 경기를 좀 큰 점수 차로 여유롭게 이겨놓으면은 그 경기 막판에 좀 로테이션을 쓰면서 선수들 체력도 비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전 승리는 뭐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2차전 일본전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전은 제가 보기에도 유독 너무 아쉬웠는데요. 완전히 밀린 경기였으면 그냥 상대가 강했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보면서 계속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실력 차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진짜 놓친 경기라고 봐야 할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일본과의 이 실력 차이는 이 정도 난다라고 볼 수 있던 그런 경기이긴 했어요. 근데 주윤아도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원탑의 스타성을 가진 최고의 운동선수를 한 명을 뽑으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오타니 선수를 뽑을 겁니다.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활약들을 최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번 WBC 대회에서도 투수이자 타자로 활약을 하면서 마지막에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마무리 투수였기도 했고요. 네. 그냥 오타니 그 자체가 이제는 야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오타니뿐만이 아니라 뭐 야마모토라든지 뭐 스즈키 세이야 같은 정말 지금 미국 무대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런 A급 선수들을 S급 선수들이 질비한 팀이 일본입니다. 네. 더 이상 좀 과거랑 좀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랑의 차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지난 WBC 23년 대회에서도 우리가 뚜렷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체코 이긴 거는 사실 뭐 졌으면 난리 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기는 젖잘싸다. 네, 하필이면 또 그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도쿄돔에서 마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우리와 너희들의 차이는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황금 시간대 공개 처형식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대부분 야구 팬들은 몇 점이나 뽑을 수 있을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인드였는데 1회에 우리가 오히려 석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괴물 같은 오탄이라든가 뭐 스즈키 세이야 이런 선수들이 계속 또 홈런을 치고 그리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쿄돔 좀 이상해. 그냥 공을 띄우면 다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 우리 선수들이 던졌고 일본 애들이 쳐. 저거 한국 만약 잠실구장이었어. 저 박혜민이 다 잡았을 거야.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또 끝까지 쫓아가고 김혜성 선수가 또 동점 홈런까지 치면서 잠깐만 있어봐. 제가 그날 또 친한 친구랑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계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동네에서 이제 치맥하면서 봤는데 우리 한 6회쯤 뭐 점수 5점 차 벌어지면 그냥 집에 가자. 딴 데 그냥 2차로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진짜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쉽게도 2점 차로 8대 6으로 졌나요? 저희가 그날 아마. 네, 그러면 일본전은 그냥 졌다는 느낌보다는 잡을 수도 있었는데 놓쳤다라는 경기의 느낌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대표팀의 젊은 타자들 문보경, 김도영, 김혜성 이런 선수들이 큰 경기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고 근데 이날 좀 아쉬웠던 거는 체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한국계 미국인 선수들 위트컴이나 저마이 존스가 상당히 부진했고 특히나 위트컴이 수비에서도 이거는 또 나중에 대만전 얘기이기도 하지만 점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3차전 대만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야구를 깊게는 몰라도 김도영 선수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등장할 때마다 뭔가 반짝반짝 기대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수를 보고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라고 하나요? 일단 기아 팬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미소가 절로 나온다. 그쵸. 경기장에 가서 나오면은 뭔가를 해줄 것 같아요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선수들이
야구를 쭉 보다 보면은 그 정도의 스타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네, 10년에 많지 한 번 않죠. 나올까 말까 네. 하거든요. 10년이 뭐야? 20년, 30년 만에 나올 정도의 선수인데 그게 김도영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대만전에서 멋진 활약을 펼쳤지만 아까 우리가 일본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체코를 손쉽게 이기고 일본을 상대로 예상 외 아주 접전을 펼치면서 젖잘싸 얘기 들으면서 분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었고 네. 이 와중에 대만은 호주한테 졌어요. 네. 그리고 일본한테 10점 차인가 10넉 점 차이로 콜드 게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대만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를 물어 뜯어서 눕혀 놔야지 우리가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너무 명백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팀 분위기는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팀이 더 좋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또 대만도 쳤다 하면은 저거 잡혀야 되는데 하고는 다 넘어가고 우리는 김도영, 문보경 선수 제외하면은 다 푹 죽어 있고 이게 좀 아쉬운 게 바로 전날 일본이랑 저녁 7시 경기를 하고 그 다음날 낮 12시에 경기를 하는 바람에 좀 아마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겠네요.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만 하루를 더 쉬고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정해진 일정 안에서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가서 얼탱이 없이 진짜 지고 마는. 지금 대만전 졌을 때는 WBC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WBC에서 대만이랑 여러 차례 맞붙었는데 네. 이번이 처음으로 졌습니다. 네, 대만은 난리가 났죠. 이제 대한민국을 이겨서. 네, 언제부터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얕보는 시기가 됐는지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거기에다 약간 확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런 패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는 패배죠. 네, 그래서 스포츠는 진짜 볼수록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이. 이제는 호주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호주전을 보면서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문보경 선수가 그 복잡한 상황을 그냥 점수로 정리해 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럴 때 해결사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뭐 문보경 선수 얘기는 뭐 한참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경우의 수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부터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실 조건이긴 했어요. 일단 호주한테 2실점 이상을 하면 무조건 탈락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2실점 이하로 막은 상황에서 5점 차 이상의 점수 차이를 만들어야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콜드 게임으로 이기면 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점률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드 게임은 9회 이전에 경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점률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점수 차이로 이겨도 많은 점수 차이로 이겨도 실점률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약간 좀 수학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3년 전에 4년 전에 월드컵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3차전 경기를 포르투갈이랑 해야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겨야 했고 그리고 상대 팀 반대쪽에 있는 다른 팀 경기 결과도 우리한테 중요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우루과이가 가나를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지. 네. 2점 차로만 이겨야지 가능했는데 네. 우리는 포르투갈을 마지막에 극장골로 잡고 우루과이는 가나를 2대 0으로 딱 2골 차로 이겨주면서 우리가 16강에 가는 그런 엄청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뚫었고 이번 호주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일본이 역시 그 아날로그의 왕국이라는 게 어떤 관중분이 그걸 판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코어일 때는 호주가 가고 이스코어이면 대만이 가고 이스코어면 한국이 가는 모든 거를 경우의 수를 다 그거를 만들어서 이 색칠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WBC 중계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설명하기 힘들어 이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게. 근데 저 판때기 보여주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때기 딱 보면서 심심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화면이 그쪽으로 넘어갔겠네요. 그 스코어가 실시간으로 변할 때마다 그 확률이 달라지니까 그걸 비춰주면서 지금 한국이 더 유리하다. 여기서 혹시라도 한국이 한 점을 더 뺏기면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그 일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무튼 이게 점수를 더 뽑는 거는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보경 선수 타격감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뭐 김도영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상위 타선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어려운 게 이제 단 2점만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점이에요. 우리가 체코한테도 홈런을 허용할 정도로 투수진이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 도쿄돔 특성상 이거 분명히 그냥 플라이아웃 돼야 되는데 홈런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나 호주가 일발 장타가 있는 팀이었거든요. 많은 저희가 사람들이 타자는 강하고 투수는 좀 약하다 네, 이런 이번 이야기를 대표팀 들었었어요. 이번 대표팀은 특히나 좀 네, 이번 그랬던 팀이. 구성이었거든요. 호주 애들한테 이거 홈런 안 맞고 우리가 2실점으로 막을 수 있나?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근데 그 미션을 성공을 했어요. 특히나 선발 투수였던 손주용 선수 잘 막아줬고 두 번째 나온 노경은 선수가 한국 나이로 지금 43살이세요. 그분이 84년생이지. 그분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도 응? 이 중요한 상황에 저 노인네가 나온다고? 도대체 한국은 무슨 리그입니까? 이랬는데 2이닝을 혼자서 다 막아버렸어요. 너무 멋있었죠.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봤는데 자기가 야구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정해놓고 경기를 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거의 30년 가까이 야구를 했는데 이런 경기는 처음이었다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을 성공을 했어요. 진짜 정말 이 경기는 뭐 우리가 호주보다 잘하는 팀을 떠나서 좀 앞으로도 많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혼자 4타점 기록했던 문보경 선수는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애국가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문보경 선수는 문보물, 네. 야구계 맞습니다. 차은우다 이런 별명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옆에 그 마무리 투수로 나왔던 이제 조병현 선수가 랜더스 이제 마무리 투수인데 또 상당히 잘생긴 외모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이 같이 문보경 조병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내 눈이 잘못됐나 막 문보경밖에 안 보이지. 잘생긴 외모가 아닌데 네. 야구를 너무 잘해서 차은우 잘생긴 외모 아니라고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LG 팬들 많이 볼 텐데. 객관적인 평가로 한번 댓글을 본 결과 난 문보경이 더 그날 잘생겨 보여. 그 약간 또 여담이긴 한데 문보경 선수가 1라운드에서 기록한 타점이 11타점이었고 이건 역대 WBC 선수 가운데 최다 타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중계진들도 아주 감탄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문이라는 성은 또 이제 달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영화 제목 이런 거랑 합쳐서 기사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문보경 선수에 대한 관심은 이날 비단 한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 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5차전 도미니카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1라운드는 통과했으니까 8강도 뭔가 크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 갖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또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도미니카가 워낙 강했던 건지 아니면 한국이 이제 경기를 못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도미니카는 축구 월드컵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난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그 바늘구멍을 뚫고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났다가 전반에만 4골을 먹으면서 현격한 실력 차이를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야구 대표팀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가 이정호 선수인데 이정호 선수가 한 3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미니카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이제 소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거의 700억에 가까워요. 그 선수 한 명만. 나머지 선수들은 다 200억, 300억, 400억 이래. 우리 선수들을 전부 다 합쳐도 그 최고의 활약을 펼친 문보경 선수 몸값이 안 된다는 거네요. 후안 소토가 그냥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수준이야, 진짜. 그 정도로 차이가 났고 물론 이제 뭐 몸값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이 경기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준 경기였죠. 막 몸무게가 110kg이 넘는 거구의 선수들이 그 홈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구 팬들이 이런 차이구나. 그러니까 실력의 기본 차이도 있는데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도미니카는 우리나라를 결코 얕보지 않았어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점수를 뽑아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특히나 그날 도미니카 선발 투수가 그 미국에서는 가장 그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을 사이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미니카의 선발 투수가 작년에 사이 영상 2등을 했던 선수예요.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도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긴 했고 그날 우리가 아예 2루까지밖에 못 갔어요. 안현민 선수 2루타 친 게 다였을 정도니까요. 3루도 못 밟고 끝났거든요. 그날 거의 경기가. 그냥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경기였네요. 그래서 뭐 투타 모두 현격한 실력 차이를 좀 보여줬던 게 너무 아쉽긴 해요. 근데
WBC 초창기 대회 때는 1회 대회 때는 우리가 미국을 본토에서 잡아내기도 했고 네. 2회 대회 때는 도미니카 못지않게 강팀인 베네수엘라를 초반부터 우리가 제압하는 그런 네. 경기력이었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또 해보면 모르지, 쫄지 말자 이랬는데 쫄만했어요. 또 보고 싶지 않아. 네, 만나고 싶지 않은 팀이었어요. 너무 진짜. 강국을 만난 것 네, 같네요. 네. 네, 이제는 넘어가서 LG 선수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다 보니까 LG 선수들은 또 계속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엄청 화려하게 튀는 느낌보다는 또 중요한 장면마다 계속 활약을 해준 팀이었는데 이럴 때 대표팀의 뼈대라고 하는 건가요? 뭐 뼈대 이상이었죠. LG 선수들은 일단 뭐 포수 박동원 선수부터 그다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문보경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경기 또 선발로 나왔던 손주영 선수 되게 물론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이제 결정지어야 되는 순간에 대수비로 나오는 박혜민 선수 공이 높게 깊게 떠도 중계 캐스터가 이 말 한마디로 설명이 됐어요. 우리 중견 수는 박혜민입니다. 요거로 설명이 될 정도로 멋진 수비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뭐 LG 선수들 특히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네. 내가 국가대표팀 감독이어도 작년 우승팀에서 제일 많이 데려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당연히도. 데이터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에 걸맞은 활약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LG 트윈스 팬들은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됐을 거야. 왜냐하면 쟤네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해. 또 이번 시즌 우리 또 우승해야 되는데 이런 또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또 손주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네. LG 팬들이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문보경 선수만큼은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시즌에 임하지 않을까. 올 시즌 부상 이슈나 체력 이슈만 잘 관리를 한다면 저는 문보경 선수가 올해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계속 활약을 펼칠 수 그리고 있겠네요. 목표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나 해외 나가서 야구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문보경 선수가. 올해 아마 진짜 문보경의 해가 되지도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보물의 해가 될 수도 있는. 네. 진짜 보물이 네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기아로 넘어가서 네. 기아 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선수들이 아니죠. 네. 선수죠. 선수. 한 명. 네, 그렇죠. 선수가 많지 않았는데 네. 기아 존재감도 크게 느껴졌거든요. 네. 한 명이 팀 전체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 우승 그 시즌 전체를 돌아봤을 때 김도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는 기아 팬들뿐만이 아니라 KBO 팬들이 다 아실 거고 특히나 대만전은 우리가 졌잖아요. 네. 너무 아쉬웠고 진짜 야구 팬들 그 여론이 너무 험악해졌어요. 네. 하필 WBC에서 대만한테 처음으로 진 경기인데다가 일본한테는 그렇게 잘해놓고 대만한테는 병신 새끼들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김도영 선수 혼자만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중요한 순간에 타점 올리고 홈런도 치고 이러면서 팬들 반응이 타팀 팬들 반응이 저 좋은 걸 기아 니네 혼자 쓰냐 약간 이런 그거는 되게 뿌듯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 댓글이 더 웃겼어요. 어떤 기아 팬이 근데 쟤밖에 없어요. 점점점. 네. 이 기아 타이거즈에 다치면 네. 아예 무너져 내리는 거네요. 그래서 지난 시즌 네. 기아 타이거즈가 김도영 맞아요. 선수 다치면서 아예 활약을 못했잖아요. 기아. 우리는 기아 팬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아무리 김도영이 시즌 MVP를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지만 우승을 한 팀인데 그럼 김도영 말고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도영 한 명 다쳤다고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 그 다음에 8등을 했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저희는 김도영만 있는 팀이 맞습니다. 네. 확실해요. 김도영 네. 캐리 팀이네요. 네. 특히나 이제 또 이번 국가 대항전 WBC라는 큰 대회에서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진짜 계속 부진했으면은 좀 안타까웠을 텐데 아주 중요한 경기였던 대만전에서 또 활약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김도영 선수 역시 문보경 선수처럼 올 시즌을 잘 준비하고 잘 버텨내고 이겨낸다면 이 선수 역시도 해외 진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 WBC 대회가 그냥 잘하고만 오면 바로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체력 관리, 페이스 조절 이런 게 말이 엄청 많은데 좋은 경험을 하고 와도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야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시즌이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이제 네. 그래서
동계 전지 훈련도 하는 거고 시범 경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 3월부터 이제 앞으로 무더위가 올 때까지를 맞춰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컨디션을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 WBC 대회는 3월 초부터 약 20일간 열렸잖아요. 네. 평소보다 선수들이 몸을 빨리 만들어야 했던 대회입니다. 그래도 이제 예선 라운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에서 치러졌다 보니 시차 적응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8강까지 가서 미국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네. 아무리 전세기를 탔다고 해도 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또 시차 적응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도미니카전 얘기할 때 손주영 선수 부상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 선수를 대체 선발을 하려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선발을 안 했고 그럼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 명 혹시 모르니까 투수를 국내에서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유지영 감독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또다시 이동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전세기를 타지도 못하고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만큼 이 이동 일정 자체도 부담이 되는 데다가 또 한 경기 한 경기가 온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주어진 대표 선수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회복이에요. 휴식과 네. 회복.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컨디션이 올라왔다가도 막상 시즌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몰라요. 야구라는 게 또 컨디션과 감이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주윤 아나가 얘기한 것처럼 일정이 되게 좀 중요한 그런 대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넘어가서 LG 시즌 전망에 대해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LG는 우승팀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강하니까 올해도 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승팀만의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승팀은 또 어떤 숙제가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만약에 주윤 아나가 작년에 우승한 팀의 팬이에요. 그럼 올해 내가 응원하는 팀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계속 쭉 잘했으면 그쵸. 좋겠어요. 올해 만약에 우승한 팀의 주장이나 감독이 인터뷰를 나와서 저희는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올해는 준우승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엄청 욕먹겠죠. LG 팬들은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LG가 작년에 비해서 선수단 구성의 변화는 좀 있어요. 특히나 오랜 기간 활약을 펼쳐줬던 베테랑 김현수 선수가 이번에 KT로 이적을 했고 또 주축 멤버들이 아까 저희 계속 얘기했던 WBC 대회에서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왔기 네. 때문에 시즌 초반 LG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대표팀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도 문제고 손주홍 선수 부상 복귀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 근데 LG가 이렇게 강팀이 된 게 지금 뭐 한 1, 2년이 아니긴 해요. 네.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LG가 이제 그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된 거는 이번에 대표팀 감독이었던 유지영 감독 그리고 그 전에 뭐 류중일 감독 이런 분들이 있을 때부터 이미 다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초반 이슈는 좀 있지만 그리고 선수단의 그 뭐랄까요 그 변화도 좀 있지만 충분히 아마 시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우승팀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네. LG는 강팀인 건 맞지만 그럼요. 또 새로운 중심축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네. 이어받느냐까지도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LG에서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이게 올해부터 우리나라 야구에서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을 해서 원래 그 외국인 선수를 이제 타자 2명, 아니 투수 2명, 타자 1명 이렇게 네. 총 3명을 뽑는데 아시아 그 야구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추가로 1명을 더 데려올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 쿼터제에 해당하는 나라 중에 주목할 나라가 하필이면 우리랑 끝장전을 펼쳤던 호주입니다. 호주 선수들을 지금 각 팀에서 대부분 1명씩을 다 영입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LG 같은 경우는 웰스라는 호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운명이 참 애굜기도 한 게 이 웰스가 우리 그 WBC 끝장전에서 호주의 선발 투수였어요. 그 LG의 선발 투수였던 손주홍 선수가 우리나라 선발 투수였고,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가 그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만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뭐 웰스 선수한테 이제 아픈 기억이 되겠지만, 근데 개인한테도 분명히 아주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패배를 한 아픔은 있겠지만 웰스 선수는 이제 올해 1년 내내 한국에서 야구를 해야 되고 작년 우승팀이었던 LG의 주요 주축 선수로 활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도 웰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은 LG는 올 시즌도 굉장히 순항하지 않을까. 아주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기아는 초보 팬 입장에서도 봐도 계속 궁금해지는 팀인데요. 네. 왜냐하면 김도영 선수 같은 확실한 스타가 있으면 경기를 계속 보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외모로도 너무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아는 진짜 무서운 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해야 할까요? 김도영 빼고 나머지가 잘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똑같이 호주 선수 얘기를 한 명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호주전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계기가 호주의 유격수였던 데일이라는 선수가 실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그 실책 안 하고 이정우 선수의 타구였는데 네. 병살타를 잡았으면 우리 끝났어요. 못 올라갔어요. 졌어요. 근데 거기서 실책을 해준 거야. 근데 이 데일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유격수입니다. 올 시즌부터 뛰게 돼요. 네, 좀 호주 선수들과의 운명이 좀 네. 얇았죠, 이번 WBC에서. 그러네요. 데이 선수는 어떤 자리에서 뛰게 될 거냐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몇 년 동안 주전 유격수였고 우승 멤버기도 했던 박찬호 선수가 네. 두산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데이 선수가 공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만약에 돈 주고 데려올 만 했네. 야, 너 국가대표 괜히 하는 거 아니었네. 정도의 활약을 펼쳐준다면은 우리는 박찬호 선수가 그립지 않을 거고 김도영 선수랑 함께 좀 시너지를 내면서 타선에서는 상당히 좀 볼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는 외국인 선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기아 타이거즈는 그 네일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활약을 해줄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테랑 이제는 그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선수들 양현종, 뭐 김선빈, 나성범, 그다음에 또 최용호 선수까지 삼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그야말로 최고참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도 잘해야 되고 후배들도 이끌어야 되고 네. 성적도 잘 나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있거든요. 큰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니들은 기본 하던 게 있지 않니? 예, 좀 그런 기대가 있죠. 결론은 뭐 뚜렷합니다. 김도영 빼고 나머지가 잘해주면은 작년보다는 잘하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2년 전처럼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라고 봅니다. 못해. 안 돼. 네, 절대 안 돼. 부디 제 말이 나비 효과처럼 수 있기를. 현실이 되라고요? 반대가 돼야죠. 네, 반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또 최강 엘로끼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 이야기를 얘기 드디어 하네요. 네.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롯데에서 저는 그런 표현이 되게 궁금했어요. 화려하지 않았는데 방향이 있었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일단 이제서야 롯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죠. 네. 롯데 팬들께는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WBC 때문에 온 야구 팬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 롯데 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왜죠? 없었으니까. 왜 없었죠? 뽑을 만한 애가 없었으니까. 네. 화려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딱 그거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김도영 한 명이라도 있었지. 네. 키움 선수들도 아무도 안 뽑혔거든요. 물론 네. 송성문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을 갔으니까. 키움은 근데 압도적인 꼴찌였단 말이에요. 네. 롯데 어떡할 거야, 진짜. 제 주변에 롯데 팬들이 WBC 얘기만 하면은 다 꺼내지도 WBC 말라고. 얘기만 하고 롯데 얘기는 하지 마라. 이제 죽여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거기다가 또 이 전지 훈련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겼어요. 이제 주요 선수들이 돼야 되는 주축 선수 4명이 또 이제 불미스럽게 도박 사건까지 연루가 되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은 뭐 뛸 수가 없는 그냥 뭐 후보 선수들이면 모르는데 이 주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쵸. 선수들이 이런 또 허짓거리들을 해가지고 롯데는 올 시즌 사실 더 힘들게 예상이 돼요. 그 김태형 감독이 또 뭐 우승 청부사다 뭐다 하지만 올해 또 롯데에서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올해 분명히 뭔가 결과를 내고 적어도 가을 야구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축들 다 빠졌어. 국가대표에 내보낼 만한 선수도 없어. 근데 또 이런 팀이 시즌을 시작하면 의외로 또 왜냐하면 모든 팀들이 이제 롯데를 상대를 할 때 이겨야 된다는 이 전제를 놓고 경기를 붙는단 말이에요. 네. 3연전을 롯데랑 펼치면 무조건 우리가 롯데한테는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야 돼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롯데랑 붙을 텐데 그러다가 또 탈이 납니다. 그렇다고 롯데도 뭐 국가대표 선수는 없을지언정 다 그래도 뽑힐 만한 정도의 실력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윤동희 선수 같은. 그래서 의외로 또 이 시즌을 2026 시즌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팀이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아 팬이지만 기아보다 오히려 롯데가 더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롯데 팬들이 기만하지 말라고 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롯데는 WBC 멤버 차출이 없었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을 보전을 했어요. 그 도박 이슈로 빠진 선수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오히려 더 전력을 보존했기 때문에 시즌 구상을 할 때 있어서 대표팀에만 6명 넘게 뽑히는 LG보다는 오히려 시즌 초반에는 우리가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운영할 수도 있어서 롯데는 뭐 롯데 팬 빼고는 다 니네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롯데 팬들만 아니다 우리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쉽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 트윈스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올해도 무조건 우승, 진짜 왕조 구축 가자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갈 거고 특히나 이제 김현수가 빠진 그 자리를 어떤 선수가 이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팀을 2연패로 이끌 수 있을까? 뭐 아마 오지환이나 박혜민 뭐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LG 트윈스가 이번 시즌까지 또 우승을 하게 된다. 진정한 LG 왕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을 너무 실망스럽게 보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를 확 낮춰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8등, 올해는 한 6등 정도는 하자. 가을 야구까지 가주면 땡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거의 시즌을 날려먹은 김도영 선수가 올해는 좀 풀 시즌을 건강하게 뛰면서 또 그의 리그를 씹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도영이자 김도영이죠. 기아는. 그렇죠. 김도영입니다. 그 자체. 자, 롯데 역시도 작년에 상당히 상반기 때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팀이 됐고 전반적인 팀 전력이나 선수단 구성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야. 그런데 변수가 상당히 많은 팀이 됐다. 부정적인 변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롯데는 특히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시즌 올해는 롯데가 좀 가을 야구를 오랜만에 좀 노려봐야 될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좀 사실 리스크가 크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네가 얘기를 해서 또 롯데가 그 꼴 나지 않느냐라는 욕을 먹을까봐 좀 두려운데 롯데는 올해 기아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볼래?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정리가 바로 됩니다. 올 시즌도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최강 이렇게 방송 이번 시즌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LG 롯데 기아 팬들 궁금해하시는 콘텐츠들 재밌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